이 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 절망하는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카밀라라고 해요. 저는 미국의 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가족 이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가정은 이혼 가정이라는 점과 재혼한 새아빠가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인 아빠예요. 한국인 아빠를 따라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말해볼게요. 어린 시절 저와 엄마는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6살이 되던 해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아버지는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술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폭행당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무서워 엄마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컵에 상처가 나면서 엄마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엄마는 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 물어봤고 전 사실대로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아버지와 다툼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폭행을 했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는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에 이러다간 엄마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바로 옆집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었죠. 마침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아동학대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혼 가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날의 상처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어요. 종종 악몽을 꾸는 날은 항상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으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빠르게 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엄마는 저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전 엄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면 좋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너만 괜찮다면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난 상관없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에 혹시나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죠. 처음 새아빠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새아빠를 만나러 갈 때 엄마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처음 본 새아빠는 저를 미소로 맞아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왔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새아빠가 아시아인이라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싫은 티를 많이 냈죠. 새아빠는 제 표정을 보고 절 이해한다는 듯이 자신이 잘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고 새아빠는 항상 저에게 헌신적으로 해주었어요. 새아빠는 오롯이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삶을 사셨어요. 언젠가 제가 아빠에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새아빠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며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엄마에게도 애정을 쏟으며 잘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서 저 역시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으로 새아빠를 완전히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도 모르게 아빠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순간 밥을 먹다 말고 정적이 흘렀죠. 새아빠는 놀란 눈으로 행복한 미소를 보였고 엄마도 같이 웃었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자 아빠라는 소리를 좀 더 일찍 할 걸 후회가 되었답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쯤 어느 순간 엄마가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엄마는 식욕이 떨어져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점점 몸이 붓는 현상이 생겨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해보니 엄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야 하는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영구적이어서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부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 후에 기능이 회복된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땐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의 말로는 젊었을 때는 호르몬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했지만 중년기 이후이거나 저하증이 오래된 경우에는 소량의 호르몬을 투여하기 시작하고 2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며 점점 증가시켜야 한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병원에 빨리 온 편이라 치료만 받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어요.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은 침묵에 빠지게 되었죠. 미국의 병원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큰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새아빠가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어요. 몇 년 동안 보았던 새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병원비를 오랫동안 감당하기 해야 하니까요. 새아빠는 무거워진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애써 웃으며 자신이 방법을 찾아볼 테니 저와 엄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다음 날 새아빠는 저와 엄마를 불러놓고 2가지 의견을 말했어요. 한 가지는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치료받으며 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당분간 한국으로 가서 살자는 의견이었죠. 한국은 병원비가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사는 것의 환경도 나쁘지 않다며 둘만 괜찮다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엄마와 제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겠지만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었기에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빠르게 한국으로 이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 바로 예약한 병원부터 들려 진단을 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호르몬을 조금씩 증가시켜 필요량에 이르게 만들자고 말씀하시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엄마는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에 엄마가 점점 회복되고는 밖으로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처음 본 한국은 미국과는 많은 게 달라 신기했어요. 새아빠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해주겠다며 새아빠의 형제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죠. 형제들은 저와 엄마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도 새아빠의 지극적인 정성으로 엄마는 빠르게 몸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며 지금은 한국인 친구도 생겼어요. 한국어가 서툴러 영어로 많이 대화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어를 못하면 번역기를 사용해서 도움을 주곤 해요. 한국인들은 성향 때문인지 배려심이 엄청나죠. 배려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겪어보며 미국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오면 저와 엄마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새아빠가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것 같다며 평생을 가족과 한국에서 사는 것도 좋다고 했어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처음 우리 집에 온 그 순간부터 사랑을 주시며 헌신해 주신 새아빠에게 저 역시 행복을 되돌려주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새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다사다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인 새아빠를 만나게 되어 한국까지 오게 된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새아빠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한국에서는 행복하길 바랄게. 가정교육 때문인지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국인들 성향은 배려심이 깊어서 좋아. 미국은 의료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병원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큰 병에 걸린다면 죽으라는 소리지. 병원비를 감당 못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이런 면에서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 보통의 사람은 큰 병이 아니라면 병원조차 안 가니까. 엄마가 빨리 치료되길 기원할게. 아마 한국에서는 병을 완치할 수 있을 거야.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폭행당한 기억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 아마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지. 지금은 그래도 행복해. 새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고 들었다면 누구라도 떠나갈 텐데 말이야.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국에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적응하면 한국만큼 편한 곳은 없다고 들었어. 나도 한국에 이민 준비 중이거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